자, 이렇게 빨갛게 해놓으면 지금부터 이제 화면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녹화를,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해서 그 링크 주소를 이 방에다 올리면 복습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제가 편집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정지 화면들이 좀 잘라서 붙여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은 안 돼서 그냥 올려놓으면 정지 화면은 손으로 이렇게 좀 끌으시면 되죠. 끌면서 복습 용도로 활용하시고, 조금 스마트폰에서 불편하시면 어때요? 노트북에서 제 유튜브를 열고 스마트폰에서 따라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방 만들었고요. 자, 설정 부분에 좀 필요한 것만 얼른 해드릴게요. 자, 상태 알림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면, 상태 알림에서 여기다 손 대고 이렇게 끌어내리면 퀵 패널 한 줄이 열리죠? 요까지 다 되시죠? 요거 안 되시면 얼른 손 드세요. 자, 그리고 한 줄 더 내리면 다 열리죠? 됐죠? 다시. 자, 원래는 이 기능이 다 이 설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와이파이를 바로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는데 바로 갑자기 소리를 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빨리 쓸 수 있는 게 퀵패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1, 2초 있다가 얼른 가볍게 끌어내리면 한 줄이 보이고, 또 한 번 내리면 다 보이죠? 그래서 요거 눌러서 여기 동그라미 누르면 이게 껐다 켜는 거예요. 진하게 된 게 켜진 거고 꺼멓게 된 게 꺼진 거예요. 근데 와이파이를 끌 일은 없죠? 그때 와이파이 바꿀 때는 글자를 터치하는 글자를 터치하면 이렇게 현재 여기 위치에서 처음, 여기는 이제 비비우먼을 여기 그 전에 제가 설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뜬 거잖아요. 처음 오면 여기 뜬다고, 비비우먼도. 사용 가능 네트워크에. 그죠? 그러니까 어딘지 새로운 장소에 가시면 여기를 먼저 연결을 해야 돼. 사용 가능 네트워크. 근데 이 자물쇠 모양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요, 이런 거는.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비비우먼 하면서 이제 요 비비문으로 안 되신 분 없죠? 다 됐죠? 근데 이제 자,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비비우먼 터치. 그러면 비밀 연결되면서 여기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톱니 여기 터치해 보세요. 자, 비비우먼이 지금 여기 뭐 보안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안 보이죠? 여기 한번 터치하면 비밀번호 보여요. 여기 눈금을, 여기 눈 모양을 눌렀다가 뗐다 하면 패턴을 한번 그려서 보면 이렇게 비밀번호 보이죠? 하고 밑에 항상 요게 처음 할 때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켜놔야 된다 했죠? 그러면 처음 간 장소에는 한 번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거기로 오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요걸 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놓죠. 요건 좀 덜 친절한 거예요. 조금 더 친절하게 하려면 QR코드로 갖다 대면 비밀번호 넣을 필요 없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이게 비비우먼에 비밀번호까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절한 식당은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근데 바로 안 가시고 우리 집에 좀 계셔야 돼. 그럼 우리 집에 와이파이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거는 자동 집에만 가면 바뀌죠? 손님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비밀번호하고 주소 바꿔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아까 그걸 누르면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요걸 하고 손님은 카메라에 사진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먼저 단계로 가도 되고, 우리 집에 손님이 자주 오는 손님이야. 그러니까 손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와.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저장했어요. 그럼 QR코드 이거를 갤러리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손님 와서 그거 열어주면 돼. 이미지 있는 거 열고, 손님은 카메라에 사진을 하거나, 자 여기에 여기까지 말고 여기 먼저 단계로 여기 누르면, 먼저 단계로 가면 여기서 여기 요게 뭐 있어요? 요게 QR코드예요. 그러니까 QR코드를 스캔하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 그 QR코드를 보이고, 손님은 여기를 누구해서 내 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QR코드로 바뀌는 거예요. 비밀번호까지 인식을 해서. 아셨나요? 네. 너무 쉬워서 가만히 계시나? 근데 의외로 이걸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아니면 사무실에 손님이 왔는데 그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와이파이를 우리 집 걸 열어서, 여기 열어서, 여기서는 안 보이죠? 여기 터치해서 설정이 보이게 해야 돼. 여기 터치해서 설정을 보이게 해서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야 밑에 메뉴가 떠요. 요거. 그러면 이 주소에 QR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밑에. 그래서 뭔가 패턴을 하나 풀고, 이거를 내가 자주 쓰는 거라면,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를 저장해가지고 그걸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건 이미지를 저장이고, 내가 손님을 할 때는 나는 요걸 보이고, 손님은 여기까지 오면 안 되겠죠. 손님은 그게 아니라 QR코드로 와서 요 단계까지만 오는 거예요. 요 단계. 요 단계에서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 눌러서 아까 QR코드를 갖다 대면 바로 여기 그 와이파이 주소가 우리 집에 거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바꾸는 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이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생겼다 그랬죠. 서울이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무료 와이파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데 대신 보안이 취약해, 보안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검색하거나 이런 것만 하시고, 만약 거기서 뭐 은행 업무가 필요하거나 뭐 온라인 쇼핑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를 꺼야 돼. 그때는 끄고 내 데이터를 쓰는 게 안전해요. 그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와이파이를 꾹 누르면 와이파이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게 모바일 데이터죠. 이걸 항상 켜놓으라 그랬어요. 항상 그 와이파이랑 모바일 데이터를 같이 켜면, 와이파이가 될 때는 모바일 데이터를 켜놔도 와이파이를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모바일 데이터를 지금 와이파이가 되는데도 내가 보안상 데이터만 쓰고 싶어. 그럴 때 아까 그 와이파이를 꾹 눌러서 끄면 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은행 업무를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하고 끝나면 다시 와이파이를 키면 되죠? 이렇게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요거를 좀 많이 써요. 이제 저기 나이 드신 분도 이 블루투스 있죠? 블루투스가 무선으로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나 그 다음에 뭐 스피커 뭐 이런 것들 할 때 하는 건데, 기계마다 설정하는 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공통적인 거는 여기서 전원이나 뭘 켜서 꾹 누르면 여기 블루투스에 전원 이미 등록된 건 이렇게 보이는데, 처음 할 때는 이 상세 설정을 누르는 거예요. 어디든지 딱 똑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 요 스마트워치하고 이어폰하고 요 스피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걸 처음 할 때 이미 하면 누르는데 여기 찾기 기능이 있어요. 이미 이거 보세요. 이 주변을 인식해가지고 여기 떴죠? 네. 이걸 제가 같은 기계에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또 기계끼리. 그걸 처음 할 때는 여기 찾기를 누르는 거예요. 찾기를 누르면 주변에 내가 연결하려고 기계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등록하겠냐고 물어봐.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등록된 기기에 떠요. 여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그 다음부터 필요가 없어. 전원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 처음에만 잘하면. 처음 이게 기계마다 조금 달라서 그런데 이 찾기를 잘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하는 거 전원을 키면 밑에 떠요. 등록했냐고. 그만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요새 이게 블루투스가 기능이 점점점 많아져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나머지는 조금 더 해드리면 요 손전등은 프레시죠, 프레시. 내가 어두울 때 상태를 이제 얼른 얼른 내려서 키면 바로 보이죠? 손전등 의외로 밤에 편리해요. 얼른 쓸 때. 그 다음에 이거 비행기 탑승 모드라고 있죠? 이거는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전파를 차단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데이터 이런 거. 그러면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가 그 어나운스 할 때 전원을 차단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전원을 차단하지 말고 이걸 켜는 거예요. 이 전원 차단하면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못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먹통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걸 켜서 이걸 켜면 뭐 와이파이, 전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걸 쓸 수가 있어. 비행기 모드를 누르니까 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지네요.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내가 동영상 저장해 놓으면 비행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필요하죠? 그리고 또 활용한다면 충전을 빨리 하고 싶어. 충전을. 내가 시간이 없어. 빨리 충전. 그때도 이걸 켜놓고 충전하면 충전이 좀 빨리 돼요. 아시겠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교통카드나 카드를 쓰면 요 NFC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기 삼성페이나 이런 거 쓸 때는 교통카드 이럴 때는 여기 켜져 있어야 되고 이 뒷면을 갖다 대야 되는데요. 뒷면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안 폴더도 해드릴 건데 보안 폴더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두 군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갤러리가 바깥에도 갤러리 있으면 안에도 갤러리 만들어 놔서 내가 중요한 사진들은 별도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보안 폴더예요. 남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 문서나 사진 이런 거를 하나 별도로. 그러니까 비밀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는 GPS 스위치를 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끄면 어떻게 되죠? 위치 정보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켜놓을 수도 있고 꺼놓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지도 앱을 쓴다. 뭐 그런 데면 어떻게 되죠? 이걸 켜놔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켜놔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위치 정보를 기억을 하죠. 근데 그거를 그 상태에서 요새는 사진을 카톡을 주고 받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죠? 위치 정보가 그래도 가. 그래서 나중에 연락 오잖아. 너 어디 갔었네? 언제 몇 월 며칠 어디 갔었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진에 항상 상세 정보와 위치 정보를 키고 찍으면 그게 기억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위치 정보를 보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사진을 하나 아무거나 열어서 사진을 열었어. 근데 내가 사진만 보내면 되는데 위치 정보가 보내고 싶진 않은데, 자 위아래 점 3개나 이렇게 I라는 걸 누르면 상세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여기 날짜까지는 가요. 근데 그 위치 정보를 키고 하면 보세요. 여기 주소까지 가죠. 지도랑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대부분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내잖아요. 동영상이나 사진 보낼 때. 그쵸?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죠? 자 다시 이거 하려면 자 카톡에서 위에 톱니바퀴 있어요. 위에 톱니바퀴. 그러면 여기 전체 설정. 그러면
요 메뉴도 나중에 쭉 한번 훑어드릴 건데 우선은 여기 밑에 중간에 채팅 누르면 미디어에 사진 화질하고 동영상 화질이 되는데 동영상 자체는 압축이 돼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본이 없는데 사진 화질은 세 가지가 있어. 누르면 세 가지가 있죠. 사진 화질은. 그래서 원본으로만 안 보내면 위치 정보는 안 가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일반 화질로 해놓으시고 두시고 아무 상관 없이 그냥 보내셔도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위치 정보를 보내야 될 일이 있다. 그때는 원본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새는 메시지로도 가잖아요. 메시지도 이 기능이 있어요. 자, 홈 버튼 누르시고 자, 요거 메시지 앱 터치하시고 화면이 다르거나 못 조사하시면 얼른 손 드세요. 가서 봐야 될 테니까. 네. 자, 지금 여기 설정 초반부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빨리 하고 있어요. 또 대부분 또 아시는 거고 해서 자, 점 3개 누르면 여기 밑에 설정 있어요. 설정. 그러면 중간에 여기 추가 설정이라고 있죠. 그 바로 위에 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는 나중에 따로 해드릴 건데 그 요새 광고성 메시지 뭐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번호하고 문구로 차단할 때 쓰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고 거기 추가 설정 누르면 중간쯤에 여기 이미지 공유시 위치 삭제라고 있어요. 이걸 켜놓으면 위치 정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켜놓으시고 평상시에 켜놓는 게 낫죠? 내 위치 정보를 보낼 때만 이걸 끄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위에 꼭지 누르시고 그래서 위치 때문에 요까지 해드린 거예요. 자, 다시 홈 버튼 누르시고 자, 다시 이번에 상태 알려줘 한 번만 딱 내려보세요. 한 번만. 한 줄만. 상태 알려줘 한 줄만 보이게. 그러면 밑에 이게 보이죠? 이게 알림창이에요. 알림창. 내가 알게 알림 설정을 했든 나도 모르게 알림 설정이 됐든 나한테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스템 앱에서 오는 거는 삭제는 안 돼. 그 대신 이렇게 설치된 것들은 꾹 눌러서 내가 그 알림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고 난 거는 옆으로 이렇게 밀면 지워지죠. 내가 알림을 끄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했어. 그 옆으로 이렇게 밀면 돼. 옆으로 밀면 하나씩 빠져나가죠. 여기 알림창을 좀 정리를 해야 깔끔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봤는데 내가 요 알림은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럼 거기를 꾹 누르시면 메뉴가 떠요. 항상 꾹 누르면 메뉴가 뜬다 그랬죠? 꾹 누르면 여기 보세요. 알림 끄기. 내가 이 알림은 굳이 내가 알림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알림 끄기. 눌러서 끄기. 그러면 이제 알림창이 안 뜨는 거예요. 굳이 안 나는 거는 여기 꼭 눌러보세요. 꾹 눌러서 이렇게 알림 끄기. 그러면 알림창이 안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알림은 하지만 내가 이미 본 거야. 또 볼 필요 없어. 그 옆으로 밀면 되죠? 밀면 쭉쭉 하나씩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알림창을 좀 관리를 하세요. 무조건 여기 지우기 누르면 이 지우기는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알림을 안 받을 거는 꽉꾹 눌러서 지우면 돼요. 됐죠? 여기 알림창이 좀 깔끔해야 내가 진짜 필요한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아요. 됐죠? 요게 이제 알림창 관리하는 거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화면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드래그해서 방 관리하는 거 아시죠? 이게 이렇게 눌러서 꾹 눌러서 이렇게 이 안에서는 이동되고 페이지 이동하려면 앞으로 옆으로 해서 페이지 이동하는 거 요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홈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배열을 맞춰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홈화면 구성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빈대를 꾹 누르시거나 홈화면에서 꾹 누르시거나 손을 이렇게 오므리시면 위젯 화면으로 와요. 여기 꾹 눌러보세요. 홈화면이에요. 여기 앱스 화면이 아니고 홈화면에서 꾹 누르면 밑에 위젯이라고 떠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위젯을 누르시면 그거는 좀 있다 하고 옆으로 쭉 밀면 옆으로 이렇게 화면이 하나씩 넘어가죠.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쭉 넘어가죠. 그러면 밑끝에 플러스가 생겨요. 맨 끝에 있나요? 옆으로 쭉 더 밀어요. 위젯 상태에서. 계속 밀고. 위젯 상태에서요? 지금 이제 위젯에서 이 상태에서 옆으로 여기 플러스 생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홈화면을 내가 하나 더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죠? 홈화면을 만들 때. 근데 필요 없을 때는 지우면 되죠. 이거 플러스 누르면 화면 하나 더 생겨요. 플러스 터치하시면 터치해 보세요. 자, 화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쓸데없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씩 남는 거는 옆으로 옮기시라 그랬죠? 옆으로 옮기고 나면 요 화면 하나 빈 화면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여기 휴지통 모양 누르면 그 화면을 지우는 거예요. 지웠죠? 이렇게 더 추가도 할 수 있고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하나 생기는 거고 위에 휴지통을 누르면 화면 하나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가만히 보면 여기 사다리꼴 모양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쵸? 그게 뭐냐면 그 화면에 첫 번째 화면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 있는데 나머지는 좀 흐린데 그 중에 밀다 보면 선명한 게 하나 있어. 주로 첫 번째 화면에 선명해지죠? 옆으로 이렇게 밀면 그 중에 하나 선명한 게 있어. 나머지는 옆 보세요. 나머지는 옆에 흐리죠? 네. 옆으로 밀면 내가 선명한 게 있어. 홈화면. 요거를 내가 홈화면에 첫 번째 화면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홈 버튼 눌렀을 때 요 화면이 맨 처음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로 맨 처음에 보이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걸 내가 또 두 번째로 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를 선택하면 이게 첫 번째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을 바꾸서 요거를 켜놓으면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자체를 이거는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화면을 두 번째를 바꿀 수 있고 자 그때는 앱을 하나하나 이동하기 아니라 이 화면 전체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 꾹 눌러서 이렇게 끌면 돼. 자, 여기 보세요. 꾹 눌러서 야, 왜 안 되냐? 자, 보세요. 좀 길게 누른 다음에 화면 전체가 이동하죠? 꾹 눌러서 조금 잊은 다음에 옮겨야 돼. 화면 자체를 순서를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화면 이동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화면 추가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첫 번째 화면을 가보면, 요게 삼성에서 하는 갤럭시 화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용함을 켜놓으면 좀 귀찮긴 해. 항상 여기에 나와요, 여기. 이거 켜놓으면. 뉴스랑 여기 삼성에서 하는 거. 그죠? 근데 이게 대부분 필요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럼 이걸 끄면 돼. 끄면. 끄면 내가 요거를 안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끄세요, 이렇게.
요거 맨 첫 번째 화면 맨 끝에 있어. 여기 첫 번째 화면 옆에. 못 찾으신 분은 손 드세요. 가서 봐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이거 끄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삼성에서 보내는 건데 굳이 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끄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홈화면 구성하는 거 해드렸고 삭제 추가하는 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들어갈까요? 자 여기 설정이 있어요. 설정 밑에 설정을 누르면 이게 그 원래 설정해도 이제 화면이 있는데 거기 눌러도 한번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 홈화면 구성이라고 있죠? 여기 누르면 거기를 터치하시면 이 홈화면만 사용을 누르면 앱스 화면을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 홈화면과 앱스 화면을 같이 쓰는 걸 하는 게 낫겠죠? 요걸 누르시고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위에 꺽쇠 먼저 단계로 가는 거예요. 먼저 단계로. 그래서 홈화면 구성은 홈화면과 앱스화면을 쓰는 거고 이게 홈화면 배열 있죠? 여기를 터치하시면 홈화면 가로 세로 몇 개 넣을 건지 여기 4 곱하기 5부터 5 곱하기 6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몇 개를 저는 5 곱하기 5를 했어요. 여기 5개 여기 5개 선택하세요. 여기 근데 숫자가 크면 이 앱 사이즈가 작아지고 숫자가 작으면 앱은 커져요. 아시겠죠? 여기서 배열을 내가 선택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홈화면 다음에 앱스 화면도 있어요. 앱스 화면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앱스 화면 배열이고 밑에 폴더 있죠? 폴더가 뭐죠? 폴더가 요거 비슷한 앱끼리 묶어놓은 거. 이 안에 몇 개를 집어넣을래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개 눌러요? 16개 눌러요? 아시겠죠? 12개 정도면 적당해요. 이건 너무 작아요. 저 폴더 배열이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제가 껐잖아요. 사용자인데 여기도 이거를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그게 이거예요. 첫 번째 화면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보내는 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끄는 거고 또 저기 더워지나?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앱스 버튼 밑에 점 어깨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홈 버튼에 요걸 켜야 생기는 거예요.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 선생님 지금 화면이 다르면 얼른 손드세요. 하다가 지금 뭐 다른 이름 자. 어떻게 그럴 때는 여기에 누르면 이쪽에 열려 있어요. 또 지우셨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홈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오므리고 설정 가면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오므리고 그러니까 얼른 순서를 놓치거나 그러면 얼른 손 드셔야 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 요거는 아까 그 홈화면 구성할 때 첫 번째 걸 껐잖아요. 그거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꺼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홈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했죠? 이걸 키면 홈화면의 밑에 하단에 점 앞에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앱스 화면을 갈 때 그걸 누르면 앱스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홈화면 구성 잠금이라고 있죠? 이걸 켜놓으면 홈화면 구성을 잠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앱스 버튼에서 꾹 누르면 홈화면에 추가하라고 떠야 되잖아요. 이거 켜놓으면 안 떠, 그게. 그럼 메시지가 떠. 홈화면 구성 잠금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앱스 화면에 있는 거를 홈화면으로 옮기지를 못해. 그것도 홈화면에 있는 걸 삭제를 하려면 삭제가 안 돼.
여기 화면 구성 잠금해요. 아시겠죠? 요거는 꺼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 화면에 새 추가 지금 꺼져 있어야 돼요. 이걸 켜놓으면 양쪽이 똑같이 생겨. 화면에 S 버튼이 똑같이 하나씩 생긴다고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꺼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앱 아이콘 배지는 거기서 무슨 알림이 올 때 숫자 1, 2, 4기 빨갛게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 알림이 왔나 안 왔나 구분하려면 켜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알림창 열기, 요것도 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내릴 때 그 알림창 열기가 되잖아요. 요거 켜놓고 요거는 자동으로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바꾸는 거예요. 자, 화면 설정 됐죠? 저 위에 다시 꺽쇠 눌러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정리하는 거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화면을 좀 깔끔하게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좀 이동이나 묶거나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폴더 만드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위에다 겹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게 잘 안 맞으면 자꾸 도망가죠. 자, 이렇게 제가 요거를 합쳐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옆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폴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거기 앱을 선택해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그 앱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 안으로 들어와요. 두 가지 방법인데 이게 편리하긴 해요. 자, 폴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길에 묶어 놓는 거예요. 은행 앱, 네이버, 구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그럼 여기다가 이름 폴더 이름 터치해서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되죠. 또는 연습 뭐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이름 만들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 폴더 색깔이에요. 폴더 바탕 색깔 눌러서 내가 바탕 색깔을 내가 이렇게 바꾸면 색깔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탕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다시 여기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하려면 이걸 끌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타치해서 플러스 눌러서 선택해서 여기 하나 선택해서 밑에 완료를 눌러도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요. 자,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폴더를 선택해서 넣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 편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빼고 싶어. 그러면 꾹 눌러서 밖으로 나오면 돼. 꾹 눌러서 밖으로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자, 두 개 남았는데 나머지 하나를 빼면 폴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폴더가 없어져요. 마지막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빼면 뭐 안 없어지네. 이게 지금 옮길 때가 꽉 차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 오면 그 폴더 자체가 없어져요. 됐죠? 그래서 홈화면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간 되실 때 정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위젯을 제가 활용한다 그랬죠. 위젯이 프로그램을 실행 단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요게 예를 들면 스피치 노트라는 메모 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메모장이 글자로 바뀌는 거예요.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나중에 메모장 할 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 놓으면 터치만 하면 바로 말로 하는 거를 이렇게, 자, 여기 터치하면
녹색으로 바뀌면서 지금 그 메모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해서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로 한 게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것도 나중에 지금 위젯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피치 노트를 쓰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나중에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에 위젯으로 밖에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해놓으면 카카오페이 앱을 열어서 터치해서 열어서 이걸로 와야 되죠, 결제까지. 근데 이걸 위젯으로 뽑아놓으면 터치만 하면 바로 카카오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이나 이마트나 있는 결제할 때 이걸 터치해서 그냥 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송금할 때 바로 눌러서 바로 송금도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위젯 상태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구글도 내가 여기다 입력하고 할 때 쓰라고 이제 위젯을 뽑아놓은 거예요. 필요 없으면 이제 끄면 되고. 그 다음에 카톡 안에 있는 카카오톡 캘린더예요. 이걸 위젯을 뽑아놓으면 거기 카톡을 안 들어가도 바로 내가 캘린더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위젯이에요. 위젯. 아시겠죠? 이렇게 위젯도 활용하는 거 해드리고. 자, 그래서 카카오 버스 같은 것도 내가 미리 이렇게 위젯을 뽑아 놓으면 그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 굳이 안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젯. 그런 거를 나중에 해드리는데 우선 오늘은 맛배기를 본다면, 자, 빈 공간에 한번 꾹 눌러보세요. 빈 공간에 홈화면에서 꾹 눌러보세요. 빈 공간에 꾹 눌러거나 손으로 이렇게 오므리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다시 아까 위젯으로 왔죠? 저 위젯 눌러보세요. 위젯. 됐나요? 위젯은 프로그램을 실행 단계로 옮겨 놓는 걸 했어요. 근데 이걸 활용하기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날씨, 그 다음에 다이렉트 전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 그러면 다이렉트 전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의 터치만 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날씨, 다이렉트 전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제가 카톡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요 날씨를 찾아보면 옆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요게 그 위젯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5가지는 얘기예요. 자, 날씨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죠? 여기 터치해보세요. 그러면 5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였나요? 그러면 요게 하나하나가 사이즈고요. 제일 큰 게 이거죠? 이거는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에, 홈화면에. 그리고 제일 작게 차지하는 거는 요런 거죠. 그 옆으로 아래로 기는 것보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걸 쓰겠다 그러면 이걸 터치해서 추가를 눌러야 돼요.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빈 공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 시간이고 제가 지금 여기 위치가 방배동으로 돼 있잖아요. 눌러서 내가 지역도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의 날씨를 동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눌러서. 아시겠죠? 자, 위젯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또 다른 위젯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위젯 눌러서 나중에 다 해드릴 텐데, 이 돋보기 우선 쉬운 거 한번 해보죠. 돋보기. 화면 못 찾으시면 얼른 손 드세요. 그래야 봐드려요. 돋보기 왔나요? 돋보기. 자, 그거 터치하시면 또 추가 생기죠? 추가 누르세요.
여기 생겼나요? 위제 못하신 분. 아유. 한번 터치해서 추가 터치해서 추가. 그럼 생겼죠? 생겼죠? 요거를 앱이 하나 생겨서. 예. 근데 이게 자체 앱보다 더 편해요, 이게. 이건 그 원래 돋보기라는 앱이 여러 개 있죠? 근데 이거는 삼성에서 자체 껐기 때문에 원래 편해요, 간단하고. 자,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터치하세요. 돋보기를 터치하면 조그만 글씨들 뭐 약품 설명서나 이런 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럴 때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글씨가 커지죠? 앱 화면에서만 허용. 네, 앱 사용지에만 허용. 이게 정말 돋보기네요. 자, 돋보기죠? 물론 손으로 이렇게 이게 오르내려도 되지만 이 점이 하얀 점이 있어요. 네.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 네. 되죠? 이거 은근히 편해요.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안경 필요 없이. 그리고 아, 그러네. 진짜 신문 글자도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게 아, 약품 설명서. 도저히 글씨 작잖아요. 이거 진짜 좋네. 그거 갖다 대면 다 보이죠? 그리고 어두울 때 보고 싶어. 이게 후레쉬예요, 후레쉬. 어두울 때는. 자,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보고 끝나면 요거 보고 나면 됐죠? 근데 약품 설명서 같은 거는 몇 번 볼 일이 있잖아. 그럴 때는 이거 누르면 찍히는 거예요, 사진.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볼 일이 있어. 그럼 찍고 나면 밑에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요까지 눌러야 돼, 저장까지.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찍어서요. 찍어서 저장. 그러니까 한번 보고 말 거는 할 필요 없고 내가 두고두고 볼 일이 있으면 눌러서 찍어서 저장을 하라고요. 근데 허용 안 하면 그걸. 자, 앱 사용지에만 허용. 앱 앱 사용지에만 허용. 아시겠죠? 이거 은근히 편리해요, 은근히. 그러면 갤러리에 가면 이게 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다이렉트 전화를 할까요? 다이렉트 전화 많이 쓰시나요? 자, 다시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위젯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꼬집거나 꾹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핀이 꼬집거나. 자, 위젯 눌러서 자, 이제 뭐 몇 번 해봤으니까 쭉 올리면 나중에 뭐 카톡이고 뭐 다 해드릴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된대요. 근데 여기에 뭐 연락처라고 있어요. 연락처 있나요? 네. 자, 연락처도 여기 옆에 숫자 보이죠? 네. 5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를 한번 타치해 보세요. 그 숫자는 다 틀리게 나오나 봐요. 저는 네. 예. 버전에 따라 좀 달라요. 자, 근데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다이렉트 메시지, 영상통화, 전화, 그냥 요건 연락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근데 더 위에 올리면 내가 다이렉트 전화를 4사람 이상 할 때는 요게 편리하겠죠? 순서대로 4명 누르면 되니까. 근데 한 명에 하나씩 하려면 요걸 누르면 돼요, 여기. 다이렉트 전화. 요거 타치해보세요. 다이렉트 전화를 터치하면 추가가 나오죠? 추가까지 누르고 나면 연락처로 넘어가서 여기 명단이 뜨죠? 내가 하루에 보통 많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을 터치하면 돼. 그 사람을 터치하면 이거 보세요. 그 사람 만약 사진을 놓으면 사진이 보이고 아니면 이름이 떠. 그리고 옆에 여기 연락처 모양이 뜨죠? 그리고 전화기 모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하고 전화할 때 이거만 누르면 전화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이렉트 전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 하는 사람은 이게 편해요. 됐죠? 앱으로 나와
네, 이게 다이렉트 전화예요. 다이렉트 전화 했고, 또 아까 날씨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김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또 위젯 가세요. 꾹 눌러서 쭉 하다 보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보일 거예요.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가 이 스마트폰 기계를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그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 네, 디바이스 키워. 보이죠? 네. 그 두 가지 보이죠? 네. 여기 터치하세요. 이거는 한번 원래는 설정에 들어가서 누르면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앱끼리 충돌하거나 배터리가 이상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터치하세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요거만 분 모양 있는 거, 분 모양 있는 거, 분 모양 있는 거 터치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위젯으로 설치한 거예요. 추가. 여기 분 모양이 생기나요?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디바이스 케어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터치해보세요. 분명 터치해보세요. 그럼 붓이 여기 조금씩 흔들려. 네. 아, 흔들려요. 그죠? 네. 지금 청소하는 거 청소. 청소하는 거. 아, 아시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좀 느려졌거나 뭔가 이렇게 열받아서 뜨뜻하거나 그럴 때 누르면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단계를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네. 자, 디바이스 케어예요. 자, 됐나요? 네. 오늘 너무 많이 했나? 다들 내 모시가.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카톡은 좀 하고 끝내야잖아요. 네. 자, 카톡. 자, 카톡을 길게 눌러보세요. 길게. 터치하면 열리고 길게 누르면 메뉴라 그랬죠? 네. 카톡 앱을 길게 눌러보세요. 되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카톡 좀 더 나가면 실험실 기능을 좀 전자조상에 쓰고 나면 그 요약도 해주고 번역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앱을 쓰면 한국어로 말하면 내가 외국어로 바로 채팅을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자조정 다 해드린 다음에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톡서랍 있죠? 바로 누르고 갈 때 펴는 거예요. 자, 나와의 채팅 하려면 몇 단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르면 한 번에 간다고. 자, 나와의 채팅 눌러보세요.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의 채팅 들어갈 때 원래는 친구 누르고 내 이름 누르고 밑에 나와의 채팅만 눌러야 왔잖아요. 앞으로는 꾹 눌러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나의 채팅방이 왜 중요하죠? 내 메모장에 내 메모장. 내 메모장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 메모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나의 채팅방이니까 누구한테 보내기 좀 어렵거나 연습할 때 내가 나한테 보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단체방이 많으신 분들은 쭉 훑어보는데 막 어떤 거는 긴 것들 있잖아. 한 번에 막 길어가지고 읽기 어려운 것들 있죠? 시간이 없는데 되게 길어. 그런 거, 그 다음에 갤러리에 저장하기도 뭐하고. 그걸 꾹 눌러서, 꾹 누르면 메뉴가 뜬다 그랬죠? 어느 방이든지 내가, 이거 지금 볼 시간이 없어. 그러면 꾹 누르면, 나에게를 이렇게 떠요. 이거 누르면, 아까 그 나의 채팅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방 여러 개 있는 걸 쭉 보다가, 나에게를 쭉 눌러 올려놔. 그럼 한 번에 몰아놨잖아요. 그때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되지, 내 방에 들어가서.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 나에게가 나의 채팅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일까지 안 해도 되지만 가끔가다 시간이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이 나에게를 누르면 다시 그 방으로 안 가도 되잖아. 그리고 또 안 해놓으면 단체방이 계속 늘어나서 또 그게 찾으려고 그러는 게 막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를 활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나의 채팅방 가려면 또 어떻게 하죠?
이제는 이제 나가든가 여기 친구를 눌러서 내 이름 누르고 밑에 하단에 나와 채팅방. 그러니까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 들어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되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마이크가 있나요? 네. 여기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어요. 이거 마이크 없는 분 검색창에 맨 끝에 여기 스마일 있고 샵 있고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오, 정말요? 자, 그걸 이제 있게 해드릴 거예요. 요걸 이용하면 뭐죠? 음성을 음성으로 보낼 때 쓰는 거예요. 음성을 음성으로 보낼 때 이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터치해서 키보드에 마이크 있죠? 요걸 음성을 문자로 보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없는 분 때문에 다시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하이 메뉴예요. 플러스 눌러보세요. 플러스. 됐나요? 잘 찾아오셔야 돼요. 순서대로. 여기 하이 메뉴 나왔나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자, 그러면 여기 눌러서 다시 친구 누르시고 내 이름 누르고 여기 있잖아. 여기 마이크는 있네요. 자, 마이크 없는 분 때문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음성 메시지라고 있죠? 그거 터치해보세요. 음성 메시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써도 되는데 여기까지 몇 단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 마이크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간편 녹음 버튼 사용이라고 있죠? 요걸 누렇게 해놓으면 그 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써야 되지만 안 쓰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겠죠? 요거 켜놓으세요. 노랗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 꼭세 눌러보세요. 밑에 꼭세. 밑에 꼭세. 자, 생겼나요? 마이크 모양 생겼나 보세요. 안 생기신 분? 다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음성을 보낼 때 차이점은 뭐냐면 말한 동안 누르고만 있으면 돼. 힘주지 말고 누르고 하고 뛰면 이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거기는 귀찮긴 하지만 터치를 몇 번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말하는 동안 누르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눌러서 카톡에서 음성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된 거예요. 자, 취소하려면 이거 누르면 다시 없어지는 거고, 보내기 전에 내가 들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건 지금 보내기 전에 내가 들려보는 거예요. 카톡에서 음성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들렸죠? 근데 내가 취소하려면 다시 눌러서 다시 하고, 보내려면 이거 빈경 누르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지금은 내가 나한테 보냈죠?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면 아니 왜 자, 받은 사람이 이걸 누르면 내 음성을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괜찮죠? 네. 이 주부들은 이게 편리한 게 뭐냐면 주방에서 일할 때 부선 다 못 쓰잖아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지고 이거만 누르고 계속 말하면 되잖아. 그리고 손 띈 다음에 보내기 하면 가는 거야, 상대방한테. 주부님들 주방일 때 되게 좋아요, 요게. 요걸 음성을 보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음성을 문자로 보내는 거. 그때는 키보드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네. 여기 터치, 커서를 터치하면 요 마이크가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어. 마이크 없는 분. 자, 키보드가 나오게 해서 키보드 터치하네요 밑에. 자, 마이크가 없는 분은 여기 있잖아, 하단에. 자,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이크 위치가 하단으로 생기는 기종들이 있어요. 못 찾으신 분? 마이크 없는 분도 계시죠? 자,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툴바에서 숨겨놨을 수도 있어.
잠깐만요. 여기 있죠, 하단. 하단에 S20 있어 하면서 업데이트 되면서 하단으로 내는 것들이 많아요. 다 있죠? 네. 있죠? 저는 이제 삼성 키보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어요. 삼성 키보드를 저도 쓰면 요게 요 밑으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터치하면 요 모드가 되는데 이 깜빡깜빡 될 때도 이용되는 거예요. 저 막 들어가죠 지금. 네. 이 깜빡깜빡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지하려면 터치하면 중지가 돼요. 됐죠?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게 들어갔죠? 그럼 지우면 돼요. 이거 한 달씩 지우는 거예요. 한 달씩 지우고. 근데 이 G가 아니고 이 중간을 주고 싶어. 그럼 중간을 터치하면 되죠. 이렇게. 중간 터치 커서를 중간에 터치하고 지울 거 여기 한 달씩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고 그리고 보내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게 더 많이 써요. 아까 음성으로 보는 것보다 요걸 많이 써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음성을 문자로 보내는 거.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물어볼 때는 이게 단어가 물어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 뒤에다 물음표를 붙여놓으면 안 되겠죠? 자, 그걸 말로 하면 돼. 자, 근데 한 번만 인식해. 물음표를 두 번 하면 한 번은 물음표가 생기고 나머지는 물음표라고 써져. 그러니까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자, 보세요. 이게 정지 상태예요. 이때는 터치를 다시 해서 깜빡이게 만들어줘야 돼. 안녕하세요. 물음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느낌표. 안녕하세요.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마침표. 네, 감사합니다. 마침표. 자, 보세요.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이렇게 되죠? 네. 요걸 활용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특히 물어보는 말은 여기 물음표를 해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물음표. 마침표. 물음표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주 크다고 하네. 됐죠? 됐어. 그래서 아직도 실제는 아까 음성으로 보낼 때보다는 음성을 문자로 보낼 때를 많이 써요. 됐죠? 네. 그리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내기 하면 가르잖아요. 네. 됐죠? 네. 이걸 자주 쓰셔야 돼요. 해야 되겠네. 이걸 자주 쓰셔야 돼요. 키보드 누르는 거 귀찮잖아요. 네. 됐죠? 네. 이걸 아시는데도 습관이 안 돼서 안 안 쓰신다고. 됐어요.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그죠? 자꾸 쓰세요. 네. 자, 오늘 첫날인데 그냥 막 이렇게 좀 빡세지 않았는데 오늘 한 거 중에 질문사항 아니면 평소에 뭐 이렇게 좀 궁금했던 사항 뭐든지 좋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중에서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나 궁금해서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